잠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이해가 되신다면 당신은 코인 투자로 성공할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다. 이 한 문장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으시면 왜 전 세계 부자들이 조용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진짜 이유,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비트코인 대박, 한 달에 몇 배, 뭐 이런 낚시성 콘텐츠 말고요. 정말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로 왜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와 같은지, 그리고 왜 2022년 러시아 사태가 게임 체인저였는지, 셋째로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더 이상 비트코인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가 왜 비싼지 아세요? 좋은 학군 때문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만 맞아요. 교통이 좋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부만 맞는 이야기죠. 진짜 드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 정도고 강남 3구는 대략 100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전체 16%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땅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1970년대 평당 10만원이던 강남이 지금은 평당 1억을 우습게 넘겼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아니 사실 좀 더 극단적입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양은 약 1950만 개이고 앞으로 나올 양은 고작 150만 개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115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나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유통되는 양은 약 1500만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영원히 분실된 코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백만장자는 약 5600만 명입니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개죠. 결론은 뭘까요? 백만장자들이 한 개씩만 사려고 해도 못 산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절대적인 희소성이라는 거죠. 2020년 이후 각국이 찍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국은 40%를 증가시켰고 유럽은 35%를 증가시켰습니다. 일본은 30%, 우리나라도 25%나 돈을 더 찍어냈습니다. 그럼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증가한 양은 얼마일까요? 정확히 계획된 만큼만 증가했습니다. 한 개도 더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유하실래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를 보유하겠습니까? 아니면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시겠습니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가 취한 조치를 보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6,300억 달러가 동결되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스위프트라는 국제 송금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부자들의 해외 자산이 대대적으로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러시아 억만장자의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까 스위스 계좌에 있던 10억 달러가 동결되었고요. 점심때쯤 되니까 런던에 있던 맨션 5채가 압류당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저녁이 되니까 200억짜리 슈퍼 요트가 압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이 사람 심정 어땠을까요? 내 돈인데 왜 못 쓰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은행 계좌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부동산도 정부가 마음먹으면 압류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금괴도 운반하다가 압수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유권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왜 비트코인만 예외일까요? 비트코인은 12개 단어, 우리가 시드 문구라고 부르는 것만 외우면 전 재산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당신의 머릿속을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세요.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국제 송금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작동하는 유일한 금융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약 8,0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마지막 공식 감사가 1953년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72년인가요? 네. 포트녹스라는 금 보관소는 극도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독일이 자국의 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도 7년이나 걸려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의 금 정말 있을까요?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양의 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달러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거래를 달러 외에 다른 통화로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라질은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통화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만약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기축자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후보를 살펴보면 첫째로 중국 위안화가 있지만 신뢰가 부족합니다. 둘째로 금이 있지만 물리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셋째로 비트코인이 있는데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이게 세 번째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차세대 기축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다른 자산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금의 한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억 원어치의 금의 무게는 약 1.5kg입니다. 이걸 보관하려면 금고가 필요하고 연관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어디론가 이동하려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압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나누기도 어렵고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무게가 0입니다. 12개의 글자만 외우면 보관이 끝납니다. 전세계 어디든 10분이면 전송할 수 있고 0.000000001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자동으로 진위를 검증해주죠. 부동산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초기 자본이 수십억 필요하고 매매하는데 2, 3개월이 걸립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붙고 정부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즉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만 내면 되고 정부 규제의 영향도 제한적입니다. 주식의 한계를 보면 거래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제한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30%로 정해져 있고 기업이 부도날 위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투자하기가 복잡하죠. 비트코인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제한이 없고 망할 회사가 없으며 국경도 없죠.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레지를 보세요. 50억 달러 투자해서 현재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금보다 비트코인이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잭도시의 스퀘어, 지금은 블록이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인터넷의 화폐라고 부릅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했습니다. 화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을 보세요. 2017년에는 CEO가 비트코인 사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는 포트폴리오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라고 권장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기관, 기업 등 너나 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빚을 내서 하는 것도 금물이고요.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려는 분들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럼 투자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6개월치 정도의 생활비가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고 여유 자금이 있으며 4년 이상 투자할 수 있고 공부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께 반박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1000달러는 버블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10만 달러입니다. 2017년에 2만 달러는 버블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10만 달러입니다. 2021년에도 6만 달러는 버블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버블이 15년간 지속되고 매번도 고점을 만든다면 그건 버블이 아니죠. 정부가 규제하면 끝이다. 이것도 반박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수차례 비트코인을 금지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인도가 금지를 검토했다가 결국 합법화했습니다. 미국도 규제를 시도하다가 결국 ETF를 승인했습니다. 완전한 금지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실체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럼 달러의 실체는 뭐예요? 종인데요. 은행 잔고의 실체는 뭡니까? 컴퓨터 속 숫자에 불과하죠. 주식은요? 전자 기록이에요. 21세기의 실체는 물리적 형태가 아닌 신뢰와 합의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것도 반박 드릴게요. 초기 아마존 주식은 90%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애플 주식도 그랬고요. 이건 모든 혁신적 자산의 공통점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10년 뒤를 상상해보세요. 비트코인 100만 달러 돌파. 그때 샀어야 했는데. 친구들은 비트코인으로 조기 은퇴를 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의 연속일 겁니다. 또 이제 샀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당신은 꾸준히 모은 보람이 있어 라고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든든한 자산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상일까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1970년대 강남 아파트 산 사람들, 1990년대 삼성 주식을 산 사람들, 2000년대 아마존 주식을 산 사람들 모두 처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전 세계 인구의 2%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0.1%만 투자했고 국가는 단 3개국만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의 20%가 보유하고 기업의 10%가 투자하며 20개국 정도가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1990년대 인터넷과 같은 시점입니다. 기회의 창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자금을 보세요. 연기금에는 수백조 원이 있고 국부 펀드에는 수천조 원이 있으며 보험사에도 수백조 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단 1%만 비트코인을 배분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10배가 됩니다. 공급 충격이 임박했습니다. 공급 감소 요인을 보면 2024년에 반감기가 끝났고 장기 보유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분실된 코인은 누적되고 있고 ETF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학 원리상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희소성입니다.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인플레이션 불가능합니다. 둘째, 진정한 소유권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셋째, 차세대 기축자산입니다. 달러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며 대체재가 없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투자 마인드를 가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10년 후에 그때 시작할 걸 껄무새가 될 건가요? 아니면 그때 시작해서 다행이야 라고 안도를 할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기회는 2번 오지 않습니다. 시작하세요. 공부하세요. 투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듣자마자 이해되면 코인 투자로 성공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이.